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어떤 방정식을 주셨냐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2x 플러스 k가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귀여웠던 게 뭐냐면 정리를 해줬어 너희들한테. 좌변하고 우변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따로따로 주면서 이걸 한쪽 변을 몰아놨으면 너희가 한 번 더 스스로 넘겨야 되니까 좀 더 짜증났을 건데 따로따로 주면서 아 이거 함수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얼추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랑 y는 2x 플러스 k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점이 실근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몇 개이길 바라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길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려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좌변에 있는 그래프부터 그려볼 건데 x제곱 마이너스 4 그린 다음에 x축 접어 올리면 되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접어 올려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접어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고요. 여기가 플러스 2일 거라고. 이게 좌변의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오겐게 됐을까? 우변의 그래프는요. 기울기가 2이고 y좌편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게 되면 몇 개에서 만나요? 그렇죠. 하나로 말했으면 물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두 개죠. 걔가 k 값이 점점 커져도 계속 두 개예요. 어느 순간 달라질 거냐면 접하는 순간 달라지겠죠. 접하는 순간 세 개가 돼버리잖아요. 오케이? 아 그럼 접하는 순간 구한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라는 거 하나 보이실 거고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하나, 둘, 세 개가 만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몇 개 만납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서 네 개 만나요. 네 개. 보이시죠? 그 사이, 여기서 여기 사이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이거보다 더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지나기 시작할 것인데 이렇게 지나면 또 하나, 둘이 돼버리죠. 계속 두 개가 되다가 여기는 요 점을 지날 때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가 되고 그거보다 더 내려오면 안 만나죠. 아, 그럼 포인트가 어딜 겁니까? 라고 하시면 접하는 순간이 하나의 포인트일 거고요. 이 점을 지나는 순간, 그 다음에 이 사이는 포인트가 아니네요. 시작하여 왜 체크했지? 이거 포인트 아니죠? 언제가 포인트입니까? 아, 이거 포인트 맞네요. 이거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두 개니까. 포인트가 맞네요. 맞아요. 미안해요. 경솔했어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됩니까? 언제까지 두 개니까 여기는 요 점을 지나는 게 또 포인트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접하는 순간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접하는 순간. 요 그래프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요 그래프는요. 접어 올린 그래프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부호 반대로 바꿔서 나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와 2x 플러스 k가 접했음요. 접했으니까 판별식 d가 0임요. 넘겨서 x에 관한 2차 방식 정리하시고 판별식 d 때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 d는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걔가 0이 되는 순간에 k 값을 구하시면 되겠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k 값은 얼마예요? 5인가요? 맞아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여기 접하는 순간 k 값이 5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이는 녹색 직선의 y 절편이 k 값이라고 했잖아. 아 그럼 여기는 정확하게 요 순간 요게 5란 말이야. 오케이? y 절편이 5보다 크다는 얘기는 몇 개에서 만난다는 걸 의미해? 두 개에서 만난다는 걸 의미하죠. 아 그래서 첫 번째로 찾는 건 k가 5보다 크면 된다라는 걸 그래프를 보면서 읽어낼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 됐음둥. 5보다 작으면요. 절대값이 y좌편이 5보다 작으면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직선이. 그럼 이렇게 지나기 시작할 거니까 몇 개에서 만납니까? 4개. 이거 안 돼요. 여기는 요 순간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순간이죠. 마이너스 2,0을 지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녹색 직선은 y는 2x 플러스 k 걸랑? 근데 x좌표가 마이너스 2이고 y좌표가 0이었을 때 k값은 얼마입니까? 하시면 k가 4네요. 따라서 요 점을 지나는 순간 y좌편 여기는 요 y좌편 얼마다? 4예요. 4. 4보다 위로 올라가면 안 되고요. 4개 만나니까. 4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2개에서 만나죠. 다시. 그래서 k가 뭐보다 작으면 된다? 4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걸 또 찾아낼 수 있죠.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은 3개예요. 다 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되냐면 여기는 요 점을 지나기 전까지 된다 이거죠. 여기는 이 점은 2,0이니까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 0 될 것이고 여기 4 될 것이고 플러스 k잖아요. 그러니까 k가 얼마? 마이너스 4일 때입니다. 아, 이 점을 지나는 순간 y좌표는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거보다 위쪽으로 있을 때는 되죠. 오케이? 근데 그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이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만나죠. 내가 원하는 건 선호단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원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연습 문제 갑시다. 연습 문제 10-7번. 포물선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과 직선 y는 2x 플러스 k가 두 점 a와 b에서 만납니다. 두 점 a와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각과 pq라고 하고 y는 2x 플러스 k와 x축의 교점을 r이라고 하고 두 삼각형 APR과 BQR의 넓이 합이 4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라라고 하는 그지 같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의 특징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발 부탁인데 그래프에서 깔짝대지 마시고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물론 항상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 좀 많이 풀고 기하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으면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 깔짝깔짝 돼도 문제 조건 다 놓치지 않고 잡아냈는데, 제가 지금 그려보라 말하는 대상들은 뭐냐면 1학년, 일단 1학년들은 다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특히 기하 파트 이런 그래프나 도형에 대한 문제가 자신 없는 친구들은 반드시 그리세요. 그리면서 문제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게 쌓이면은 그 조건들이 눈에 확 들어와요. 오케이? 갑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래요. 그러니까 위로 블록하면서 이렇게 생겼겠죠. 굳이 뭐 써보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거 아닙니까? 여긴 3일 것이고. 두 번째, 직선도 하나 있는데 직선은 y는 2x 플러스 k라고 돼 있네요. 되게 무성의하게 절대가 y절편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무성의하게 이렇게 지나고 있는 직선이라고 한 겁니다. 오케이. 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만나는 점 하나와 여기 만나는 점 하나, 이걸 각각 A와 B라고 하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A와 B에서 X축에 되는 수선의 발을 P와 Q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 하나 내렸고 여기가 P가 될 것이고, 이렇게 수선의 발 하나 내렸고 여기가 Q가 될 거네. 그리고 직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 그럼 여기가 R이겠네요. 그림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P와 Q와 R의 위치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삼각형 APQ, APR, 여기는 이 삼각형이지. 오케이. 두 번째, BQR, BQR은요 여기죠. BQR.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수선의 발이고요, 여기 수선의 발이니까. 그리고 이 각은 서로 막곡지각으로 같고요. 따라서 이 두 개 삼각형은 닮음.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얼마다? 4다라는 조건을 주셨어. 오케이?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A하고 B는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 거냐면 이렇게 잡아낼 수 있지 않겠니? 여기는 이 새끼랑 여기는 이 새끼를 연립했을 때 두 근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봐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랑 2x 플러스 k를 연립했어 라는 뜻은 내가 지금 뭘 찾겠냐는 거냐면, 뭐 찾고 싶다는 거냐면 A와 B점의 x좌표 찾고 싶다는 거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넘겨서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k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n 베타라고 한다면, 오케이? 얘가 이 도형에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점의 좌표가 알파, 이 점의 좌표가 베타입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지. 됐어? 그러면서 이 식에서 우리가 또 뭐도 찾아낼 수 있냐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일 것이고 두 근의 곱이 k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단다. 됐습니다. 두 번째, 넓이의 합이 4다라는 조건도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넓이 구할 건데, 넓이 구하려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밑변하고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 R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뭔지를 알아야 뭐 여기서부터가 길이, 여기서부터가 길이 구할 거 아니야? 근데 R은 뭐냐면 이 직선의 X좌편이야. Y자리 0 집어넣었더니 X값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K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k구나 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럼 하나씩 가볼게. 녹색, 아유 주황색이었구나. 주황색 삼각형, 조그마한 주황색 삼각형부터. 야, 아가들 잘 들어. 여기서부터까지 밑변은 x 좌표의 차로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거 빼면 되거든. 오른쪽에 있는 거 얘고 왼쪽에 있는 거 얘야. 오케이? 따라서 여기서까지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알파 빼면 된다 이 아시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k 마이너스 알파가 이 밑변의 길이야. 선생님 음수인데요? 헛소리 하지 마. k하고 알파가 양수라고 한 적 없어.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두 번째, 얘는 요 길이는 a라고 하는 점의 y좌표의 절대값이잖아. 근데 a라고 하는 점은 포물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거든. 이걸 어느 또라이가 포물선에 갖다 집어넣나? 당연히 직선에 갖다 집어넣지.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알파 집어넣게 되면 2알파 플러스 k가 좌표야. 아시겠어? 근데 보시다시피 그 좌표가 지금 음수값이야. 길이 쓰려면 여기다 뭐 해야 돼? 마이너스 붙여야 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높이가 0인 것은 높이가 이걸 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길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k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도 한번 봐봐. 빨간색 삼각형은 똑같은 거 할 거야.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좌표 베타고요. 여기는 이좌표 마이너스 2분의 k요.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2분의 k요. 오케이? 높이 역시 똑같습니다. 베타를 포물선에 집어넣든 직선에 집어넣는데 어떤 새끼가 포물선에 집어넣나? 직선에 집어넣지. 그죠? 갖다 집어넣으시면 2베타 플러스 k요. 됐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얘하고 곱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4 전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2알파 플러스 k 곱하기 2분의 k 플러스 알파 되겠네. 더하기 요 삼각형은요 2분의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2분의 k 곱하기 2베타 플러스 k 되겠네. 걔네들 더하시니까 삼각형의 넓이인데 걔가 4 나온다 얘기하고 있는 거네. 양변에 2 곱해버리시면 2분의 1 없어지고 여기 8 되겠네. 이 식하고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잖아 사실상. 그죠? 전개 보시면 얘하고 얘 곱한 게 얼마입니까? 알파 k 나오시죠. 오케이? 그리고 얘도 똑같은 식이라고 했잖아요. 알파가 베타로 바뀐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나올 거냐면 베타 k 나와요. 얘하고 얘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2알파 제곱 나오시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나옵니까? 하시면 2베타 제곱 나와요. 얘하고 얘 곱하면 뭐 나옵니까? 2분의 k 제곱 나오시죠? 근데 여기서도 2분의 k 제곱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k 제곱 나와요. 얘하고 얘 곱하면 k알파 나오시겠죠? 여기서 k베타 나오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k알파 더하기 k베타 걔가 얼마다? 8이다 라는 식인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저는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 K, 베타 K 그 다음에 알파 K, 베타 K 두 개씩 나왔네요. 따라서 이 K 묶어내시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을 거걸랑요. 그리고 여기에 2알파 제곱, 2베타 제곱 있으니까 이 묶어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나오시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K 제곱 하나 남았죠. 그게 얼마라고요? 8이라고요. 이제 느낌이 좋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오케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였어요? K 마이너스 3. 갖다 집어넣으시면 K에 관한 2차식 나와버립니다. 인수분해해서 K값 구하시면 답이 짜잔. 오케이? 됐습니까? 사실 뒤에 함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스스로 파악해 보세요. 오케이? 별거 아닌 함정이니까 스스로 피해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되게 성의 없는 강사 같다. 그죠?
답은 저도 안 써놓은 것 같아요. 넘어갔어요. 어디가? 자, 10-9번.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이딴 식이 하나 있어요. 절대값 x 제곱 더하기 2배의 a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닫고 걔가 1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 줬대요. 이거에 모든 실근의 합이 모실합 모든 실근의 합이 얼마일 때? 0일 때 라고 했습니다. 얘도 그래프로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절대값 있는 그래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절대값을 봤을 때 제일 많이 해왔던 건 뭐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냐 작냐잖아. 근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지. 함수는 방정식이고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수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하학이 침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어져 있는 식을 대수적으로 풀려고 도전을 했다가 이씨 뭐야 라고 생각이 들면 기하로 돌아가 볼 줄 알아야 한다고요. 따라서 절대값을 풀고 싶은데 안에 a 값이 방해하고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못 풀겠다 생각이 들면 그려보셔야 돼요. 오케이? 네? 10- 네, 저한테는 안 왔어요. 예진쌤한테 따져보세요. 네. 만약 오늘 안 풀어드린 걸 화요일날 다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좌변을 그려보려 하는데 잘 봐. 이 쉔키가 뭐인 게 분명하냐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 게 볼록하다고 분명하다고요. 그래서 걔를요 대충 성역계 이렇게 쫙 그려놨다 칩시다. 거기다 절대값을 취하겠다는 건 이런 의미겠죠. 여기다 절대값을 취하겠다는 거는 x축이 이렇게 있다면 0보다 아래쪽인 부분 접어 올려니까 얘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가라 이런 건 분명해요. 그럼 이것도 분명하단다 얘들아. 얘도 대칭이야. 맞아?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시면 가운데 있는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상태에서 우변에 있는 1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상수함수잖아. 그래서 x축의 평행한 직선이야. 걔가 이렇게 지날지 뭐 이렇게 지날지는 모르겠으나 오케이? 이건 분명해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뭐 이렇게 지난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근일 것이고 오케이? 이렇게 지난다면 얘하고 얘가 근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때 모든 실근의 합이 0이 돼달라라는 뜻은 만약에 밑에 있는 이 상황이라 한다면 얘하고 얘를 더한 값이란 얘기인데 그게 뭐가 돼달라? 0이 달라는 건데 여기는 이 값하고 여기는 이 값은요 이 값을 기준으로 동일한 값만큼 떨어져 있고요 이 값하고 이 값이 동일한 값만큼 떨어져 있다 이거죠. 그럼 가운데 있는 이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더하고 빼고 하면서 0 될 거 아닙니까? 위에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나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나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 이 대칭축이 모이길 바란다. x는 0이길 바란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실근이 0이길 바란다. 합이 0이길 바란다는 얘기는. 이해하셨습니까? 아, 여기는 이 새끼의 대칭축이 0이구나. 그럼 여기는 이 새끼가 사라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a는 얼마구나? 2구나. a-가 0이어야 되니까. 1차식이 사라져야 대칭축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네. 19번. 휴. 10-19번은 좀 위험해요. 실수하기가 쉬워요. 문제 자체 아이디어가 어렵진 않은데 순간적인 착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체크해 두세요. 꼭 체크해 두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줬는데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a제곱이 0이 된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래.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가지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 구해달라는 거야. 오케이? 문제 말이 좀 희한하죠. 1보다 작은 근을
적어도 하나 갖기 위한.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냐? 아, 이거 근해 분리 썼나 보다. 근데 우리가 근해 분리 중에서 이런 건 없었잖아. 두 근 중에 하나가 작은 근이 1보다 작아야 한다. 둘 중 하나 1보다 작아야 한다. 적어도 하나는, 이런 조건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근해 분리의 세 가지 조건. 두 근 모두 특정 수보다 클 때, 두 근 모두 특정 수보다 작을 때, 두 근 사이에 특정 수가 있을 때, 이걸 이용해서 얘를 풀 건데, 제일 하기 쉬운 착각이 뭐냐면, 제일 하기 쉬운 착각이 이거야. 1보다 작은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그러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상황을 구해놓은 다음에, 그죠? 이 상황만 제외하면 되니까 이거의 반대 상황, 혹시 집합 같은 거 배운 친구들 이게 무슨 기호인지 알거든? 여집합. 이거 구하면 돼. 몰라도 돼요. 사실 이 기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아닌 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한 거 보니까 대충 이 생각 공감하시나 봐요.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왜 함정입니까? 라고 하시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의 여사건은요, 두 근 1보다 작은 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허근이 나올 때도 의미해요. 그냥 안 나오는 것도 여기 포함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상황, 우리 2차 반응식을 지금 어떤 상황을 보고 있냐면 실근만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라 허근이 존재하는 상황도 보고 있다 보니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가 아닌 상황이 뭐가 있어? 그럼 두 근이 다 허근이면 1보다 큰 게 아닌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못 구해요, 답을. 요거 실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귀찮더라도 케이스 구분하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의 근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이걸 의미합니다. 두 근 모두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1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상황은 어떤 거가 있냐면, 두 번째 상황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한 근은 1보다 크고요, 한 근은 1보다 작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해도 괜찮죠. 맞아요? 이렇게 케이스 구분하신 것도 굉장히 장하고 용하고 굉장히 뿌듯하고 그러신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노래를 부르신 건데 내가 대답인가? 이게 굉장히, 혹시라도 너 이번 중간고사 때 이거 나오면 이 3번 조건 때문에 너희들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던가 두 근 사이 1이 존재한다는 건 무엇을 찾지 않냐면, 두 근 중에 1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근 중에 한 근이 1이고 나머지 한 근은 1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1번과 2번은 얘를 지금 체크 안 하고 있다고. 그죠? 두 근 모두 1보다 작다. 그럼 1이 될 수 없죠.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이것도 1이 될 수가 없는데, 3번 상황 한 근이 그 중에 하나가 1이고 나머지 하나가 1보다 작아도 되잖아요. 그래도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 놓치고 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저께 저처럼.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라고 해요. 오케이? 제가 사이비 강사인 척하면서, 야 3번이 이번 중간고사 때 나올 가능성이 99.9%야 막 이런 거. 진짜예요. 되게 쇼킹하죠 이거. 이거는 이제 근과 근해 분리 쓰시면 되죠. 첫 번째 뭐 쓰면 돼요? 판별식. 여기는 요놈의 판별식 4분의 D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오케이? 정리해보시면 이 A제곱이 2보다 작다는 거 아닙니까? 2보다 크다 아닙니까? 따라서 A제곱이 1보다 크다예요. 빠르게 계산해보시면 A는 1보다 크던가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정도 이제 금방 계산되시잖아요. 두 번째, 대칭축. 대칭축은 A입니다. 근데 대칭축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1보다 작아야 돼요. A는 1보다 작아야 한다. 오케이? 세 번째, 함수값.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지금 아래로 불러간 거 분명하니까 아래로 분명하는데 두 근이 1보다 1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을 집어넣을 때 양수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1 집어넣었더니 1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마이너스 a 제곱인데 걔가 뭐보다 작간다? 1보다 작간다. 아니 뭔 개소리야. 0보다 커야 한다. 오케이? 정리하시면은 a 제곱 넘길게요. 플러스 2a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1, 3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과 1 사이다 이렇게 나오시겠네. 그렇죠? 어우 좁아. 옆에다가 좀 이쁘게 그려놓읍시다. 수직선을 하나 일단 그려놓고요. 우리가 이 조건에서 1번, 2번, 3번의 공통범위 찾으시면 첫 번째 1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 1보다 크던가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A는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새끼 나가리. 오케이. 3번은 마이너스 3과 1 사이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과 1 사이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여기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얘도 지울게요. 자, 두 번째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한다. 이건 간단했었지 얘들아.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하는 거는 하나만 따지면 된다고 했어.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다 따질 필요 없이 함수값만 따지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 집어넣었을 때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는 거는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는 얘기는 1 집어넣었을 때 음수 나와야 된다. 이 조건 하나만 따지면 된다고. 그래서 2차 함수 1 집어넣었더니 1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작아야 돼. 이해하셨어요?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이때 나오는 범위 뭐냐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시고 1보다는 작아야 해. 마이너스 3보다는 크시고 1보다는 작아야 해. 아 뭐야? 맞냐? 나 우리 틀린 것 같은데 또? 뭐가 바뀌었어? 아, 네 바뀌었어요. 부호가 잘못했어요. 애들 표정이 썩어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어딘가 잘못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A는 1보다 크던가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해. 여기까지 되죠? 그럼 두 번째 범위도 잘못했어요. 마이너스 3보다 작던가 1보다 커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놓치기 되게 쉽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놓치고 답을 구하시면 아까 전에 구해놨었던 이 새끼랑 이 새끼의 합집합, 그죠? 이거이던가 이거이면 되잖아요. 이거이던가 이거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죠? 그래서 자신 있게 답을 딱 쓰려면 답이 틀린 거예요. 왜 틀렸어요? 라고 하시면 얘를 놓친 거죠. 얘를. 오케이? 보세요. 한 근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x자리 1 집어넣으면 a값 결정돼 버리죠. 한 근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x에 1 집어넣으면 되는 1 집어넣었더니 1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마이너스 a 제곱이 뭐다? 0이라고요. 그럼 a 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이라고요. 그래서 a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a 값은요 1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요. 되셨어요? 근데 a가 1이면요 여기는 이 방정식에 1을 집어넣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걔는 1이 중근이 돼버려요. 그러면 1보다 작은 근이 안 나와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얘는 안 돼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시면 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입니까? 그러면 하나는 1이 근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7이죠. 1보다 작은 근이 나오죠. a가 마이너스 3이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멍이 채워져 버려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던가
또는 A는 1보다 크던가. 이게 답이에요. 이 문제 그래서 제가 이번 중간고사 때 강추. 오케이? 다 알고 있는 걸로 푸는데 실수하기 개 좋은 문제. 개강추. 오케이? 내가 이 문제가 강추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작년 기출문제 중에 이 문제가 없걸랑. 야, 너네 학교 선생님들 설마 생각이 없으면 작년에 냈던 거 똑같이 내진 않을 거 아니야. 노또를 찍을 때도 저번 주에 맞았던 노또는 안 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케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갑니다. 10-20번 개 어려워. 문제 풀다 토했음. 빰빰빰빰 10-20번 진짜 개어려움. 보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1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대. 이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식은 서다두. 오케이?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해달래요. 적어도 문제 질문지차 됐어요.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은 사가 되지 않음을 보이래. 싫어. 진짜 싫어. 이런 문제 개 싫어. 질문하지 마. 너무 싫어. 왜 자꾸 보이래? 나도 안 보이는데.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되더라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진짜 고민할 값어치도 없이 바로 그냥 답지를 폈습니다. 뭐야 씨발 뭔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답지가 뭐라고 짓거렸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답지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여기 있는 요 함수, 이걸 fx라고 합시다. 그 fx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정말 독특해요. 그래놓고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파도 베타도 정수 부분이 사라고 하자. 왜 이렇게 할까라는 게 진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까도 생각해봐. 알파도 베타도 정수분이 사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알파는 4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5보다는 작을 거예요. 정수 부분이 사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소수 부분 아닙니까? 베타도 마찬가지죠. 4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5보다는 작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근데 이게 왜 어렵다고 느끼는 거냐면 되게 단순해. 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다당이네. 이제 골 때리는 거 합시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제일 작은 값끼리 더했을 때 8 아닙니까? 제일 큰 값끼리 더했을 때 10 아닙니까? 그죠? 여기까지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지랄이 하나 나와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보다 작은 거는 분명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뭘 실수하냐면 얘가 크거나 같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같을 순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서다두거든요.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둘 다 4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8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요. 오겐기 데스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16보다는 클 것이고 25보다는 작지 않겠어요? 오겐기 데스까? 역시 등호가 빠진 이유는 똑같죠. 같을 수는 없으니까 16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알파 베타는 여기에 근한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여야 합니까? 마이너스 A. 오케이?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여야 합니까? A 플러스 12. 오케이 콜?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서 갖다 집어넣었더니 8보다 커요. 누가? 마이너스 A가 뭐보다는 작아요? 10보다는.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알파 베타도 역시 갖다 집어넣었더니 16보다는 커요. 누가? A 플러스 12가. 얘는 누구보다 작아요? 25보다. 오케이? 정리해보시면 A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8보다는 작던가. 작아야 되고요. 작던가가 작아야 하고요. 요거 정리하시면요. A는 4보다 커야 하고요. 13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잘 봐. 알파 베타의 정수 부분이 4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만이 알파 베타의 정수 부분이 뭔 거야? 4인 거지.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은 없어. 오케이? 이해됐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알파도 베타도 정수 부분이 4일 수 없어요. 여기까지 됐어? 소영 근데 이거 갑자기 왜 증명했어요? 내가 증명할 건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은 4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야 되거든? 근데 난 지금 뭘 증명한 거냐면 두 개가 다 4일 순 없어를 증명한 거잖아. 그지? 그럼 아까도 생각? 두 개가 다 4일 수 없다. 외적으로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알파의 정수 부분이 4였을 때 베타는 정수 부분이 4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알파의 정수 부분이 4이고 베타의 정수 부분도 4이다라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아닌 상황은 알파의 정수 부분이 4였을 때 베타의 정수 부분은 4가 아니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반대로 알파의 정수 부분이 4가 아닐 때 베타의 정수 부분이 4이다일 수가 있을 수 있지. 반대로 이제 나머지 하나가 반대로가 아니라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알파도 4가 아니고 베타도 4가 아니다가 있을 수 있겠지. 어차피 여기가 동그라미면 나머지 경우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x밖에 없잖아. 근데 난 지금 뭘 보여준 거냐면 얘일 수 없어라는 말 뜻은 이 것들 중 하나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것들 중 하나라는 얘기는 적어도 한 부분은 적어도 한 근의 정수분은 4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하나는 정수분이 4가 되지 않았어. 적어도 하나는 4가 되지 않았어. 적어도 하나는 4가 되지 않은 거야. 이해병알. 이거 사실 명제 안 배운 친구들이 이거 이해하기는 진짜 어려워. 나중에 명제 배우고 난 다음에 뭐 대우명제, 대우법 뭐 이딴 거 좀 알아야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지.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된다는 걸 어떻게 잡고 시작하나 이 이해병알 문제. 빌어먹을 정석. 교과 과정을 뛰어넘어도 한참 뛰어넘지. 그래서 이건 중간고 쓸 때 못 내 이건 못 내요. 아까 전에 그 문제 내가 막 나올 가능성이 막 99.9% 이런 문제는 너네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잖아. 어려울 뿐이지 실수하는 게 높을 뿐인데 얘는 오바야. 아무튼 이렇게 풀어요. 아시겠죠? 네. 하루하루 괴로우면서 뇌세포가 하나씩 더 자란다고 이런 신념을 갖고 배웁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2번은 더 거지 같아요. 2번은 옌병할게 더 거지 같아요. 이게 1번, 2번이거든요. 1번이 거지 같은데 2번은 사뭇 거지 같아요. 국어 뭐랄까 언어학적 표현이죠. 사뭇 거지 같다. 그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A가 정수이고 A가 정수이고 한 근의 정수 부분이 4일 때 그때 A의 값이 얼마네요? A가 정수이고 한 근의 정수 부분이 4일 때. 이 문제는 왜 어렵냐면 해석이 어려워요. 봐봐. 한 근의 정수 부분이 4일 때라는 거는 알파라고 하는 근이 정수 부분이 4라는 건 애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 조건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근과 계수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A 플러스 12다는 그대로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얘가 정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지금 4점 얼마 정도 되는 수라고 했단 말이야.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은 이런 거 아니겠어 사실? 선생님 그럼 여기서 소수점과 여기 있는 이 새끼 소수점이 더해져서 정수가 됐겠네요 선생님.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4.2라고 한다면 여기가 0.8 정도 돼서 정수가 됐습니다 선생님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을 가장 잡기 쉬워요. 근데요 선생님 여기 있는 소수 부분과 여기 있는 소수 부분을 곱했더니 정수가 된다는 게 무슨 실화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곱해져서 정수가 됩니까? 이게 실화입니까? 근데 그 생각을 좀 더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소수 부분은 항상 분수로 표현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분수와 분수를 곱했더니 정수가 된다는 게 실화입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된다고요. 그 생각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선생님 이거는 부정방정식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요. 접근이 가능한 게 그렇게 접근이 돼버려요. 근데 분수와 분수 곱해서 정수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2분의 3 곱하기 3분의 2 존나 개정수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방정식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이거 부정방정식 접근했다가 거진 1시간을 왜 안 되지 씨발? 이러면서 왜 안 되지? 나는 되게 논리적인 답을 찾았는데 이 논리적인 답을 답지가 몰라주네? 뭐 이러면서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1시간 동안 피를 토했어요. 피를 토해서 막 담배를 뻑뻑 펴가면서 내일 애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거 존나 잘난 체해야 되는데 얘들아 내가 정석을 개발랐어 뭐 이러면서 막 잘난 체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결국에 제가 발렸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뭐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해요. 내가 지금 보여줄 게 뭐냐면 A가 정수다라는 거 하나 알고 있고요. 두 번째, 한근의 정수 부분이 4일 때, 한근의 정수 부분이 4일 때 A의 값을 구해달라는 게 문제 걸랑요. 봐보세요. 알파가 뭐냐면 근이여라, 근. 그죠? 근. 오케이? 마가더라 생각. 4가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알파가 여기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오케이? 얘의 그래프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좌변에 있는 이 그래프가 여기를 통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래야 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래로 불러온 건 분명하니까. 그러면은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던 아니면 여기서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던, 오케이?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4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과 5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반대부호네.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도 똑같아요. 이때는 여기가 양수이고 여기가 음수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는 이 2차 함수에 x자리에 뭐 집어넣었을 때? 4 집어넣었을 때와 5 집어넣었을 때 반대부호니까 곱하면 0보다 작겠네요. 그래서 4를 집어넣어 봤더니 16 더하기 4a 더하기 a 더하기 12가 나오게 돼요. 이게 4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야. 5 집어넣게 되면요 25 더하기 5a 안 보여. 플러스 a 더하기 12가 돼요. 그게 5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인데 걔네들 곱한 값이 0보다 작아버려. 뭔 개소리인가 싶죠? 여기까지 하셨어요? 정리합시다. 5a 더하기 얼마? 28이요? 맞아요? 여기 얼마요? 6a 더하기 37이요? 답이라고 믿고 싶지도 않은 그런 수치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건 구할 수 있죠. a 값의 범위는 구할 수 있죠. a는 마이너스 5분의 28과 마이너스 6분의 37이에요. 헛웃음이 나와요 저도. 마이너스 뭐라고요? 마이너스 5분의 28과 마이너스 6분의 37이요. 얘는 대충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5.xxx인 놈이고요. 얘는 대충 얼마냐면 마이너스 6.xxx인 놈이에요.
마이너스 6.xxx인 놈보단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5.xxx인 놈보단 작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옌병할 정수. 그렇죠. 여러분들 그 썩은 표정. 제가 어저께 딱 그 표정이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시앙칼 뭐 이런 표정. 이 사이에 있는 정수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다 풀어놓고 여기서 틀렸어. 6이요? 6이에요. 자신 없으면 수직선을 그려보세요. 마이너스 6. 얼마는요? 마이너스 6이 있고 마이너스 5가 있고 마이너스 6. 얼마는 마이너스 7이 있을 때 여기에 여기. 마이너스 5. 얼마는 당연히 여기죠.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어이쿠. 우리 21번 안 풀었죠? 네, 21번 갑시다. (10-21번) 역시 거지 같아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중 한근만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또 다른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하는 이거의 두 근 사이 존재. 이 근 중 한 개가 이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은 이건 분명하죠. 근해 분리 쓰나? 근 가지고 지랄하니까 근해 분리 쓰나? 이런 생각이 들죠. 몇 가지 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근해 분리의 테크트리를 한번 타보려고. 에휴, 힘들죠. 잠깐만요. 21번 하고 이게 마지막 문제인가? 두 문제 남았어요. 이 문제 빼고 한 문제 더 남았어요. 일단 근해 분리를 쓰나라고 한 생각에 그리고 두 근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다 실근이니까 뭐 사이에 존재하겠죠. 만약에 허근 나왔으면은 근해 그러니까 그 숫자의 대수 자체 비교 못 하거든. i가 크니 이가 크니 이거 대수 비교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실근이라고 보장하죠. 그래서 이 새끼도 실근 같고 이 새끼도 실근 같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판별식 D부터 때려볼게요. 판별식 D는 첫 번째 거 판별식 D 때려봤더니 a 제곱 마이너스 4ac가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걔가 0보다 뭐 해야 돼요? 0보다 같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근 중에 한 개만이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문제 보면 근 중에 한 개만 그러니까 같은 근이 두 개 나오면 두 근이 다 사이에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얘는 생각해 보니까 0보다 커요. 얘가 0보다 큰 값이거든요. 거기다 4 더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리고 내가 지금 문제 조건 하나 안 쓴 거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이것도 있어요. A는 0보다 크다는 조건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굉장히 유저 서스펙트 같은 급의 조건이니까 잘 체크해 놓으세요. 오케이. 두 번째 여기도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 판별식 써봤더니 얘는요 B제곱 1이죠. 마이너스 A인가 플러스 4A죠. 오케이.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그죠?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근데 애초에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 조건이 있었다니까요. 1 더하기 0보다 큰 수니까 얘도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을 간다는 것까지 분명히 보장이 됐어요. 얘도 0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됐고 얘도 0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는 보장이 됐다고요. 오케이? 근데 그 중에 한 근이 여기 중에 한 근이 그 중에 한 근이 뭔지 모르니까 오케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근과 계수한 게 써볼만 하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일 거다? 마이너스 A일 거다. 알파 베타는 뭐일 거다? 마이너스 1일 거다. 뭐 이딴 거 써놓고 헤헤헤 이러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얘가 여기에 이 근의 사이에 존재한다? 무슨 말이야? 잘 대수적으로 접근이 안 되면 항상 뭐 생각하라고요? 그래프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프. 생각해 봐봐 얘들아. 이렇게 아래를 볼록한 이차 함수가 있어. 얘 아래를 볼록한 거 분명하죠. 걔가 x축과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분명한다니까요. 얘가 이렇게 근이 나와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고 베타라며. 그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알파라고 하자고. 그 알파가 얘네 근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는 알파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베타는 어디 있을 거야 돼? 여기 있던가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지 않냐? 아무튼 여기는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베타가 여기 있던가 아니면 알파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베타가 여기 있던가 둘 중 하나의 상황이 나타난다고. 그자? 이 상황 아니면 이 상황이 돼야만이 두 근 사이에 여기는 이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한 근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럼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과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의 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구나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아 그러면 내가 알파를 어디 집어넣었을 때? 함수에 집어넣고 베타를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서로 반대이어야 그래야 얘네들 두 근 사이에 얘가 한 근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가 나와요. 그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역시 베타 집어넣었을 때도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A가 나와요. 얘가 F 베타일 거고 얘를 FX 한다면 얘가 F 알파일 거고 얘가 F 베타일 건데 F 알파와 F 베타를 곱했을 때 이 상황이 나타난다 한들 이 상황이 나타났다 한들 오케이? 반대 부호인 거 분명하니까 얘네들 곱했을 때 0보다 작겠네. 이걸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나는 이 근 중 한 개가 이거의 두 근 사이에 존재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내가 증명할 건 저거란 말이야. 즉 요게 0보다 작아요라는 말로 끝나면 돼. 그게 내가 지금 보여줄 거인 거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F 알파 곱하기 F 베타를 구해보려 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얘하고 얘 곱해갖고 전개하자. 전개했더니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아우 싫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진짜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알파 제곱. 자,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A 알파. 아우 진짜 싫다. 마이너스 A 베타 제곱. 그 다음 플러스 A 베타. 그
그 다음에 플러스 a 제곱이 나왔다. 오케이? 아이고, 정리 좀 합시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갖고 있는 놈들 얘, 또 얘. 뭐 이렇게 정신없냐? 아닌데. 얘 아니죠. 얘 A죠. 낚이면 안 돼요. 얘네 두 개 다죠. 오케이? 그리고 알파 베타 갖고 있는 놈 얘죠.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알파 베타가 뭐였었냐면 마이너스 1이었거든? 아, A 베타요? 아이씨. 오케이. 이게 다죠, 그럼. 오케이.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일단 얼마야? 1이요. 여기 있는 요놈하고 여기 있는 요놈. 아이고, 낚이지 마세요. 여기 있는 요놈. 알파 베타 묶어낼 수 있죠? 얘네 둘은.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묶어내고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오케이? 얘가 지금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그냥 플러스 1 처리하면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a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a로 바꾸시면 되죠. 그럼 여기까지 처리했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요놈 이거 a 베타냐? 아유, 여기 있구나. a 베타. a 알파. 그렇죠. 쌍이 있어야 돼요. 안 보여. 상처받네. 그러면은 얘하고 얘부터 처리합시다. 일단 만만한 거부터. a a로 묶어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라고 했잖아요. 그럼 a로 묶어냈고 알파 플러스 베타 했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하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얘도 처리했죠. 오케이? 이제 얘 처리합시다. 마이너스 a로 묶어내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로 바꿔낼 수 있지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a 갖다 쓰시고요. 얘는 마이너스 1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보시면 a 제곱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나올 거고요. 이 마이너스 2a 나왔어요. 됐죠? 오케이? 다 왔어요? 마지막 남은 게 요거 처리했죠. 요거 처리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지막 하나 a 제곱. 됐어요?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a 제곱 사라질 거고요. 남은 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은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도 사라졌죠. 남은 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남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남았어요. 여기까지 됐음? 다 왔어요. 다 왔어. 뭐 묶어낼 수 있냐면 마이너스 a 묶어낼 수 있겠죠. 오케이? 남은 게 뭐예요? 그러시면 a 제곱 플러스 3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이 새끼가 모임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야? 그렇지. 0보다 작은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a가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하냐면 양수라고 그랬어요. 유양수 이런 말이 있나? 유양수. 오케이? a 제곱 당연히 양수고 플러스 3 당연히 양수. 이 새끼도 당연히 양수. 곱해놓고 마이너스 처리해버렸으니까 이 새끼 0보다 작음 증명 끝. 샹칼. 거지 같아요. 이해되셨죠? 사실 이런 문제는 이해가 돼도 정상이 아닙니다. 한 문제 남았어요. 다시 22번. 우리 예림이 힘들옹. 좀만 참아요. 나도 힘들어요. 얘들아 힘내. 지금 너네들이 나보다 더 힘들어 보여. 맞나? 자, 아무튼 배려하지 않겠습니다. fx는 뭐라고 돼 있냐면 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래. 그리고 g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란다. 요거일 때 두 포물선 y는 fx와 y는 gx가 각각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고 fx가 0이 되는 두근이 gx가 0이 되는 두근보다 크기 위한 a 값의 범위 구해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무슨 개소리냐면 얘가 0이 되기 위한 두근이 있을 거고 얘가 0이 되기 위한 두근이 있을 건데 fx가 0이 되기 위한 두근이 gx가 0이 되기 위한 두근보다 크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뭔 말인지 잘 안 오면 항상 그래프 그려보라고 그랬죠. 그려봅시다. 두 개 그래프를 이렇게 뜯어보면요 이건 분명히 보여요. 아래로 블록하다는 건 분명히 보이죠. 오케이? 두 번째로 뭐도 확인할 수 있냐면 얘는 아래로 블록함 뿐만 아니라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라도 보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gx부터 일단 그려놓으시면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아래로 블록한 이렇게 생긴 함수가 gx. 오케이? gx가 0이 되기 위한 두근이란 건 여기하고 여기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바로 얘의 근이겠죠. 오케이? fx는 아래로 블록한 건 분명한데 대칭축은 마이너스 a야. 여기까지 됐어? 그때 얘가 0이 되기 위한 두근, 즉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얘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가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 여기는 x는 마이너스 a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이 fx가 0이 되는 두근이 gx가 0이 되는 두근보다 크죠. 난 이 상황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함수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 사실 근해분리보다 더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근해분리는 2차 함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얘는 그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러니까 좀 약간 그지 같은 문제예요. 근데 그지 같은 다면 생각해 봅시다. 판별식은 일단 어때야 합니까? 둘 다 0보다 크다는 분명하고요. 같아도 되나? 봐요. 소다실 있어요? 소다실? 소다실 있어요? 소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문제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fx와 gx가 각각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다도 있잖아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하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fx부터 가볼게요. 4분의 d 갖다 때려 박으시면 fx 입장에서 a제곱 마이너스 4 왜 나와? 4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그죠? 1 얘가 0보다 커야 하죠. 이거 일단 지켜야 돼요. gx도 4분의 d 때려 박읍시다. 4분의 d 때려 박았더니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 조건도 지키고 이 조건도 지키셔야 돼요. 그럼 정리해 보시면 얘는 a 제곱이 1보다 크다니까 a는 1보다 크던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던가인데 얘가 의미하는 건 a가 1보다 작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나가리죠. 1보다 작은 거. 요거만 남겠네. 요거만. 됐어요? 두 번째는 대칭축 따져봐야겠죠. 얘 대칭축은 마이너스 1, 얘 대칭축은 마이너스 a인데 마이너스 a가 얘보다 왼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a 중에 마이너스 a가 더 커요. 오케이? 그럼 a는 1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 이거 나중에 합시다. 1번 조건, 2번 조건 교집합 잡을 건데 그건 나중에 잡을게요. 3번이 좀 그래요. 3번이 너희들 입장에서 함수값 따지는 건데 사실 여기서 특정한 함수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뭘 따져야 되지? 라는 게 되게 고민이 될 텐데 그죠? 뭐 따지냐면요. 교점 따져요. 교점. 교점. 저 교점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양수 쪽에 있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양수 쪽에. 교점의 y좌표가 양수다. 그래서 함수값 대신에 교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데스.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깜짝이야. 근데 교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뭐 해볼 거냐면 연립해 볼 거라고요. 누구랑 누구를 fx랑 gx를.
연립을 때려보셨더니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1은 같아요. 누구랑?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랑. 왜 이거 하냐면 교점 찾으려고요. 그럼 x제곱 날라갈 거고 에 넘겨서 정리하셨더니 2배의 a-1x가 나올 것이고요. 넘어갔더니 a-1이 나와요. a는 1일 리 없걸랑요? 1이면 대칭축이 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나눠줘도 문제될 거 없어요. 따라서 x의 값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교점이 나온다고요. 아, 이 좌표가 2분의 1이구나. 그럼 걔를 대입했을 때 y좌표가 오를 거라는 거거든. fx에 집어넣던 gx에 집어넣던 똑같은 높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때려 박으시면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 더하기 2a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fx에 집어넣었어요 지금. 그게 뭐보다 커야 한다?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번, 2번, 3번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게 내가 지금 원하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래서 스르륵 1번 마이너스 1보다 작아라. 마이너스 1보다 작아라. 1번 2번 1보다 작아라. 1보다 작아라. 2번 3번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커라.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커라. 여기네. 오케이?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라. 이게 답이네. 이엠병아. 됐습니까? 이래서 정석 풀이가 끝.